자, 여러분들 이제 11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11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게 무엇이냐?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있다. 중앙관청의 말단설이인 중앙관청의 말단설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보는 말단 관리를 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의의 말단을 뭐라고 한다? 잡류라고 한다. 요걸 기억하면 되겠지. 설의의 말단을 잡류라고 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궁중실무라고 돼 있죠? 남반이라고 하죠. 남반. 다른 말로 횡반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잡류, 남반. 그 다음에 직업군인으로서 하급 장교인 군반이라고 나와야겠죠. 네. 정답은 그러니까 3번이죠. 네. 요 문제는 여러분들 참 쉬운 문제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앙관청의 행정실무를 맡아보는 말단 관리를 설이라고 하며 설의의 말단을 잡류라고 한다. 요거를 좀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봐봐. 지방행정실무를 맡아본다. 네, 그러면요. 향리. 지방행정실무를 맡아본다. 향리.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직업군인으로서 하급장교 그러면 군반이고요. 지방의 역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영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향리, 영리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바르게 나열한 거 그럴 때는요. 3번입니다. 3번.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국측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난다. 관자가 바로 최초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 관자라는 책에는요. 고조선의 특산물이 언급돼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산해경이라는 책에는요. 고조선의 위치가 나와 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네, 2번 갑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서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 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아니죠. 조선 후가 스스로 왕을 자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러면 2번이죠. 이게 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기원전 4세기 전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원전 4세기 전후 무렵이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전기 고조선 시기라고 얘기해야죠.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은 고조선의 망명에 왔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맞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 초라고 하면은요. 기원전 2세기 초는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어떻게? 기원전 194년 이렇게 보는 거야. 됐죠? 네, 기원전 194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원전 108년이 바로 고조선 멸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됐죠? 네.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고
이 지역에는 한해 9년이 설치되었다. 맞죠? 네, 누가 침략하죠? 한무제.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고 얘기했죠.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러면은 정답 2번 되겠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지문과 관계 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돼 있죠. 네.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로 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서 대응할지니라 라고 돼 있죠. 이런 활동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의열단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의열단이라 그러면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야죠. 의열단은요, 누가 주도하죠? 김원봉, 윤세주가 주도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의열단은 김원봉, 윤세주가 주도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열단이라고 할 때 이것은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조직했다. 이렇게 가야죠. 만주 길림에서 조직했다. 됐죠? 네. 그래서 19년이라는 거하고 만주 길림에서 조직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 만주 길림이라는 동네를 다른 지명으로 표현할 때는 북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주로 활동은 상해에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로 활동은 상해에서. 됐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라고 하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은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죠. (1923년)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이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누가 쓴 거죠? 단재 신채호가 작성했다. 그럼 이거는 무장폭력투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열단 얘기인데, 이봉창은 여러분들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32년도 1월달 백범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단원이었던 이봉창이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했다. 32년 4월 윤봉길은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일제 요인들을 폭살시키는 의거를 결행했다라고 돼 있죠. 역시 한인애국단. 그리고 이 윤봉길의 의거라고 할 때는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됐다? 한중 연합작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잡아야죠. 그렇죠? 한중 연합작전의 계기가 된다. 뒤로 갑니다. 자, 3번은요. 박재혁이 밀양경찰서에서 폭탄을 던졌다라고 돼 있는데, 참 이것도 출제자가 한 번 더 비틀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밀양경찰서는요. 의열단원이 던진 건 맞는데 박재혁이 아니라 의열단원 최수봉, 의열단원 최수봉, 기억하세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박재혁이라 그럴 때는 부산경찰서 투탄,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 박재혁이에요.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기관인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했다. 네, 나석주는 의열단 맞아요. 나석주는 의열단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나석주라 그럴 때 여러분들 임정과 연계투쟁을 펼쳤다. 임정과 연계투쟁을 펼쳤다. 됐죠?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나석주가 조선에 잠입하는 과정에서 임정 핵심 멤버였던 김창숙 선생께서 자금도 지원해 줬고요.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옳은 것 그러면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의열단원 나석주 활동 때문에 의열단이 임정과 연계투쟁을 펼쳤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김원봉하고 김구하고 또 친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뒤로 가죠. 14번.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와 경제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보시면요.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맞는 말이죠. 네,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이죠.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귀족의 경제적 특권은 억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왕권 강화라 그러면 귀족의 경제적 특권은 억압했다. 성덕왕 때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정전 지급이라 그러면 722년을 얘기하는데요. 722년인데 이 정전 지급의 의미를 논할 때, 추상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 의미라고 할 때는 왕토사상에 의거하여 왕권 강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실제적 의미다라고 할 때는 이 실제적 의미라는 것은 기존의 소유권을 추인해줬다라는 의미가 되죠. 기존의 소유권을 미루어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가에서 일일이 토지를 걷어들여가지고 분획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준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백성의 땅에 대해서 인정해줬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헌강왕 때 노급이 부활되고 경덕왕 때 관료전이 폐지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757년 경덕왕 때 노급 부활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757년 경덕왕 때 노급 부활이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왕권 강화 맞죠? 그리고 귀족권 약화 맞고요. 그렇죠? 경덕왕 때 노급 부활이다. 그런데 이 757년 경덕왕 때라고 하면은 발해 문왕 때. 그럼 발해 문왕 때라는 얘기는 풀네임 이름으로 얘기하면 대흠무. 발해 대흠무 시절. 그렇죠? 네.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뭔데? 민정문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라 장적이라고 하죠. 민정문서 신라 장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통일신라 시대를 얘기하고요. 시기적으로 통일신라 시대를 얘기하죠.
민정문서, 신라, 장적이죠. 서원경부군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했다가 맞고요. 네, 일단 통일신라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한 명의 촌주가 여러 개의 촌을 다스리기도 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문장으로 하나 써놓을 때 한 명의 촌주가 여러 개의 촌을 다스리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알겠죠? 네.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답은요. 정답은요. 3번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가 헌강왕이라고 하면은 뭐가 시험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가야지. 헌강왕. 이때는 시험 문제 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이 시기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헌강왕 때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발생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이때 최치원이 귀국한다. 언제? 헌강왕 때 귀국해요. 그리고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언제? 진성여왕 때 시무십조를 올린다라고 돼 있죠. 진성여왕 때 시무십조를 올린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 시험 문제 거리는 이게 있죠. 네, 김원창과 김법문의 난이라고 하면요. 김원창과 김법문의 난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어느 왕 때인데, 요거는 헌덕왕 때.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러냐면 헌덕, 창문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 헌창문 보통 그러는데 헌창문 그럴 때 헌강왕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개만 좀 구분하시고 헌덕, 창문이야. 알겠죠? 그리고 헌강왕 때는 최치원이 귀국했다. 시험 문제에서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귀국하여 시무십조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최치원은 헌강왕 때 귀국했고 황소의 난 때 공을 세우고 귀국을 해요. 그리고 진성여왕 때는 시무십조를 올렸다. 됐죠? 이 얘기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다음에 비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네. 자, 오라총관, 네, 목국 등은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라고 돼 있죠. 네.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라고 돼 있죠. 1712년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느 때죠? 조선 숙종.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1712년이라고 하죠. 내용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렇게 들어가요. 이 말은 서쪽 경계는 압록강으로 삼을 것이며 동쪽 경계는 토문강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의견이 달라지죠. 청나라의 입장은 토문강은 사실 사료 제시형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오도백화라고 표현하는데 청나라는 토문강을 뭐라고 했냐면
청나라는 토문강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청나라는 토문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나라는 토문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두만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조선은 훗날 이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뭐라 그러냐면 송화강이다 라고 얘기해요. 숭화강을 얘기하는 거야. 부여의 근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두만강으로 본다면 간도는 청나라 땅이 되고요. 숭화강으로 본다면 간도가 우리 땅이 돼.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뭐가 파생된다? 간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간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네. 간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여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갈등이 터진다. 이 말이란 말이야. 됐죠? 이게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게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답사를 생략한 책 아니에요. 둘 다 현지답사를 해요.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다. 맞죠? 맞는 말이고 국경지역 조선인의 산삼 채취나 사냥이 비건립의 배경이었다. 맞죠? 왜 그러냐면 백두산 일대, 북간도 일대에는 산삼이 너무나도 많고 산삼을 캤을 때 엄청난 돈이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수많은 조선의 신만이들이 자꾸 월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먼저 국경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생존권적 내용이죠.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비석의 비문 내용이다. 맞고요. 자, 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청이 먼저 국경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청나라가 먼저 국경 문제를 제기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는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됐죠? 네.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16번.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요것도 이제 공부할 거리가 제법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자, 세자는 궁 안에 세자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택지가 가능하죠. 자, 보시면 조선의 왕세자는 원칙적으로 성균관 입학 절차를 거쳤다. 조선의 왕세자는 원칙적으로 성균관 입학 절차를 거쳤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자가 아닌 대군의 교육은 대군사부가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 이거 맞는 말이지. 근데 대군사부는 높은 관직이 아니에요. 이 대군사부는 종구품 정도에 해당되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아닙니다. 네,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 절차를 거친다?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균관의 학생은요, 둘로 나뉩니다. 상재생, 기재생, 내지는 하재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균관의 학생은 둘로 나뉘는데 이 상재생은 말이야. 상재생은
생원, 진사시 합격자. 이 사람들을 상재생이라고 하고요. 하재생이라고 할 때는 이 하재생은요. 하재생은 사부학당에서 승보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사람. 그래서 하재생은 이런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내면 문음을 통해서도 성균관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문음을 통해서도 성균관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맞는 말이죠. 그쵸? 네, 됐고요. 서울에는 서동 남중학이 설치됐다. 어때요? 네, 맞습니다. 북부 결국에는 제외되죠. 북부는 빠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사부학당이라고 하거든요. 서동 남중학이라 그럴 때 사부학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있어요, 없어요? 문묘가 없다. 공자의 사당을 모신 건물이 문묘인데 없다 이 말이야. 공자의 사당이 문묘죠.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출제자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공부거리를 참 많이 던져줬는데 이렇게 가야지. 조선의 유생은 사실상 군역이 면제됩니다. 조선의 유생은 사실상 군역이 면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결국 이것 때문에 향교 입학이 뭐의 수단이 돼버린다? 군역 면제 수단이 된다. 군역 기피 수단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결국 이것 때문에 너도 나도 향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문제가 되니까 어때? 그렇지. 세조 때 법을 만들어요. 교생 낙강 정군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런 것까지 내면 일반적인 구급 문제에서 너무 벗어나는데 이번 서울시 사회복지직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7급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교생 낙강 정군법이라는 것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미달되는 자들은 그렇지 어떻게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향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대 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요 얘기가 바로 요 얘기야. 세조 때 교생 낙강 정군법이라고 한다. 요거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됐습니다. 공부거리가 많죠.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공부거리가 이렇게 쏟아지죠. 그렇죠? 잘 봐두세요. 17번 갑니다. 다음 저서입니다. 자, 저서. 홍만선의 산림경제라고 되어 있죠. 홍만선의 산림경제. 숙종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농임, 축산업, 식품 가공 등을 망라했다. 맞는 말이죠. 박세당의 색경이죠. 박세당의 색경이죠. 요거는 1676년이야. 그럼 이 말은 경신왕국 이전으로 기억하시죠. 관홍소초라고 하면 이거는 박지원이죠. 농가 집성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신속이야. 사실 저는 박지원이 중상주의 실학자임에도
농업과 관련된 개혁 관련 얘기를 넣어놨다.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신속의 농가 집성은 이양법에 긍정적이었다. 됐죠? 네. 홍만선의 저술로 농임, 축산업, 식품 가공 등을 망라했다. 어때요?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박세당의 저술로 과수, 축산, 기후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돼 있죠. 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 이 색자가 씨 뿌릴 색이야. 그래서 농서예요. 농서. 정약용의 저술록 아니죠. 그래서 박지원의 저술록 기억하셔야 되고, 박지원은요, 참고로 기억하실 때 박지원이라 그럴 때 박지원의 호각 연암 박지원이거든요. 일단 연암 박지원은 노론 명문가라기보다는 노론의 중소 가문 출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노론 안에서 조금 몰락했던 가문 출신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황해도, 금천, 연암골에 기거하며 황해도, 금천, 연암골에 기거하며 농서를 저술한다. 그래서 이 농서가 뭐다? 관홍, 소초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홍, 소초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한민명전이라는 책 있죠. 한민명전이 여기서는 뭘 주장하죠? 한전론을 주장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뭔데?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네. 신속의 저술로 이양법을 언급했다. 효종 때. 이런 시험 문제는 경찰 스타일의 문제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중요 책들이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뒤로 갑니다. 자, 18번일 거예요. 18번.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한 문제가 엉켰고요. 18번 곧장 갑니다.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돼 있어요. 네.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7품 이상의 고위 관료입니까? 아니죠. 이건 좀 쉽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라고 얘기하고요.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을 형성했다라고 돼 있죠. 네, 아니죠. 귀족이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을 형성한 게 아니라 사림의 뿌리는, 사림의 시원은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 문제도 틀렸고요.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어때요?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귀족의 특권이라 그러면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아닙니다. 네. 고려의 향리는 과거 응시를 통해, 고려의 향리는 과거 응시를 통해 중앙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고려의 향리는 과거 응시를 통해 중앙관리가 될 수 있었다죠. 그러니까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3번 되겠죠? 네, 3번입니다. 19번 갑니다.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게 뭐냐?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제 민족 분열 정책과 자치운동론의 등장에 대응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던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은 26년에 뭐? 정우의 선언. 이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참 출제자가 이래저래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27년 1월, 니은은 뭐죠? 신간회를 발기했다. 됐죠? 이어서 서울 청년에게 사회주의자와 물산 장려운동 계열이 연합한 디귿은 뭐죠? 조선민흥회라고 하죠. 조선민흥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디귿에 좀 주목을 하세요. 물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침내 2월 15일, 음력 날짜로는 1월이고요. YMCA 회관에서 신간회 창립대회를 가졌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순서 정리할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정우회 창립 1번이라고 하면 정우회 창립 1926년 4월이고요. 두 번째 60만세운동이라 그러면 1926년 6월 10일 이 무렵으로 가는데 이 60만세운동도 2차 조선공산당 주도했다라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권오설 강다령이라고 하고요. 자, 2차 조공이 주도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고려공산청년회가 적극 참여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고 당연히 60만세 운동도 민족주의 계열과 천도교 라인과 그다음에 사회주의계가 연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됐고요. 네, 세 번째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죠. 조선민흥회 창립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럼 조선민흥회 창립은 1926년 7월 됐죠? 네 번째 정우의 선언이라고 나오죠. 26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간회 창립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27년 양력 날짜 2월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억하십시오. 요대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려공산청년회라는 단체가 60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북풍회는 24년에 만들어진 건데 북풍이라는 건 막스 레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산당 청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풍회는 공산당 청년 조직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다. 서울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북성회의 국내 지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바르게 나열한 것이라고 하면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 당연히 2번 가야겠죠. 2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20번. 야,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저는 이번 출제자들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각 파트별로 박사급 이상의 전공자가 확실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서울시 사회복지직을 원래 20문제 해설하는데 이거는 거의 제가 100분 이상을 투자하기도 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줄여서 하는 건데 어쨌든 거의 90분 가까이 제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죠. 요 내용인데 여기에서 결정한 한국정부 수립 방안이라는 거는 신탁 통치가 결정된다라고 해. 그런데 이 문제는 참 재밌게도 이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신탁 통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참 좋은 문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45년 12월이 되겠고요. 내용은 신탁 통치가 결정되니까 이것 때문에 찬탁이냐 반탁이냐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네, 이름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보 보수 논쟁, 좌우 논쟁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신탁 통치로 가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순서는 이렇게 가요. 미소공의 개최를 먼저 한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핵심 내용 중에 미소공의 열겠다라는 게 들어오고요. 디귿이 들어가요. 미소공의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겠다. 그래서 미소공의를 연 다음에 그 미소공의에는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내용을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겠죠. 미소공의와 임시정부 협의하에 미영중수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을 결정하겠다. 아, 미안해. 이게 틀렸다. 내가 실수했어요. 순간. 3번 어디로 가느냐. 그렇지. 3번 일로 가야지. 임시민주정부를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임시민주정부 수립 후. 임시민주정부 수립 후. 네. 그 다음에 미소공의와 임시민주정부의 신탁통치 협정을 작성한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후에 미소공의와 임시민주정부의 신탁통치 협정을 작성한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라스트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순서는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임시민주정부를 먼저 수립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미소공의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미영중수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순서는 1, 4, 2, 3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죠. 아,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죠? 상당히 뛰어난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좋은 문제니까 복습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직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좀 쉬었다 오시면 이제 그렇죠.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실은 문제가 국가직 구급 문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